안녕하세요. 저는 CC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국의 의과대학생 정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전주 한 2주 전에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와서 한국의 의과대학생 졸업생들이 너무 많으면 미국에 와서 프랙티스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내용의 비디오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짓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한국에서 병원에서 펠로우십을 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우면 저런 행동을 할까. 미국에서 펠로우십의 개념은 어텐딩 밑에서 앞으로 어텐딩 의사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거기 때문에 펠로우들이 무슨 일을 못하게 되면 어텐딩 닥터가 당연히 하기 때문에 그 펠로우들이 그렇게 큰 권한이 있는 거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에서 프랙티스하는 많은 의사들이 나도 어떻게 하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볼까, 미국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해볼까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계셨고,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이게 수면 밖으로 드러난 거죠. 미국에서도 의과대학은 굉장히 경쟁률이 셉니다. 그리고 미국에 출신 아이들이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못 가면 캐리비안이라고 저 카리비 해안 연안의 조그만 나라에서 미국이나 전 세계에서 오는 의대 가겠다고 공부하는 애들을 무조건 다 받아줘요. 그래서 거기는 한 1,500명 이상의 한 학년이 1,500명 이상의 의과대학생들이 있는데, 물론 그 학교는 프라이빗 스쿨이기 때문에 학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한 40만 불 정도 1년에 든다고 그래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지만 미국 출신의 학생들은 많은 부분을 연방정부에서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 출신의 학생들은 자기 사비로 돈을 내서 의과대학을 다니는 거죠. 그래서 매년 약 1,500명 이상의 학생들을 받아주는데, 그 중에서 한 매년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USMLE 시험을 봐가지고 매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학교 광고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미국 의과대학의 학비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학비예요. 그래서 미국 의과대학에 합격을 하면 미국 연방정부에서 한 하루 이틀 만에 학자금 융자가 나옵니다. 물론 학비 플러스 생활비까지 해서 학자금 융자를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온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자금 융자 빚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미국의 그 의과대학 자격시험 USMLE를 봐서 미국에 와서 레지던스나 펠로우나 그런 걸로 일을 한다면 훨씬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의 의과대학 학비는 미국처럼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또 미국의 의과대학에 한국 출신들이 의과대학에 어플라이 하려고 해도 미국의 의과대학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어플라이 할 수 없는 학교도 반 이상이 넘어요. 그리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어도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경우에라도 한국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뽑아주지 않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캐리비안 메디컬 스쿨에 가는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아요. 한때 왜 한국 뉴스에 헝가리 그런 데 의과대학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는 뉴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요지는 한국의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서 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한국의 의과대학교의 학생들을 많이 늘려서 그 학생들을 외국에 가서 프랙티스하게 하면 어떠냐, 그런 생각이 사실은 저는 있고, 그리고 이미 이번 사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한국에서 이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펠로우십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정말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높은 펠로우십까지 하고 보니까 외국과는 너무 다르다, 특히 미국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물밑으로 외국
대학에 가는 공부를 해보겠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사퇴를 하신 많은 분들이 미국으로 가는 공부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으로 가는 공부를 하신 분들이 전부 다 성공하냐면 그렇지는 않아요. 한 50%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요. USMLE 스텝 1을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에 그 매치 할 때까지 시간이 거의 2년 이상은 걸리고 그 2년 이상 걸리는 동안에는 자기의 잡이나 자기의 메디컬 라이센스를 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파업을 통해서 병원을 떠난 펠로우들이 당연히 돌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메디컬 라이센스를 잊어버리면 USMLE도 시험을 칠 수 없으니까. 그리고 USMLE 스텝 1을 치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Educational Commission for the Foreign Medical Graduate ecfmg.org 거기에 웹사이트에 접촉을 해가지고 ECFMG 서티피케이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 ECFMG 서티피케이션 단계 중에 하나가 USMLE Step 1, USMLE Step 2, 그리고 Medical School Certification, 그리고 Good Standing Letter, which means 잘 학교를 졸업하고 다녔다라는 그런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사태로 인해서 병원을 떠나셨던 펠로우나 병원을 떠나셨던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들은 당연히 병원으로 돌아갈 거예요. 물론 다른 계획을 가지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제대로 나는 그래도 여기서 의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정부에서는 자신들의 정책을 계속 고수하기 위해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겠지만 한꺼번에 2,000명을 다 늘리는 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로 역부족일 거고 지금 돌아오는 의과대학교와 서로 의견 절충을 하셔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고 그리고 물밑으로 자신들이 외국에 가겠다고 공부하는 건 그건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방의 의과대학을 늘리고 지방의 의과대학생들을 유치한다고 해도 결국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지방의 대학에 문 닫는 것처럼 나중에는 사실은 지방 의과대학이 문 닫는 사태도 오지 않으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는 지방을 개발해야 됩니다. 지방 활성화 정책. 서울에만 인구가 집중되거나 서울에만 모든 인구가 모여 살면 지방이 망하는 건 사실은 지금 추세와 별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지방에도 좋은 병원이 있고 지방에도 살만하다 그런 환경을 서서히 만들어 가야 되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는 것이 쉽기는 하겠지만 지방의 모든 사회적인 기업이나 모든 것이 분산을 돼서 발전을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작은 땅에서 여러 인구가 살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인구 감소 현상, 우리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아마 어쩌면 우리나라도 그 동남아에서 오는 이민자를 받아줘야 될지 몰라요. 동남아에서 오는 이민자를 받아줘서 지방에 중국이나 베트남 가서 공장을 세우지 말고 지방에 공장을 세워서 그 공장으로 오는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들에게 한국 여권을 주면 그렇게 해서 지방이 활성화되고 한국의 절벽 인구가 살아남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의사와 정부 그리고 환자들이 서로 윈윈하는 방법은 무언가. 의사 선생님들은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가시고 정부는 의대 정원 증가 인원수를 서로 협상을 하셔서 적당히 줄이고 그러면 환자들도 피해보는 게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서로 윈윈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의료 발전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글쎄요,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모를 것 같은 제가 왜 여기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웃을 뿐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우리나라에서 성장한 젊은 사람들이 세상은 이렇게 넓고 이 세상이 내가 사는 이 우리나라보다 뭐가 다른가, 그거를 느끼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람직한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인구들이 모여서 밥 한 그릇 갖고 10사람이 뜯어먹는 것보다 밥 한 그릇 갖고 두세 사람만 먹고 남은 사람들은 외국에 가서 열심히 살면 그게 또 나라가 발전하는 방법 중에 하나잖아요. 인력 수출.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고 해서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비디오를 의료 대란을 겪고 있는 한국이 의사 선생님들이 다시 돌아가고 정부와 협상을 해서 차분한 결과를 맞기를 바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비디오를 보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 비디오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외국에, 특히나 미국에 가서 의사 생활을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에 USMLE 시험 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나 정보를 남기고 이 비디오를 마치겠습니다. USMLE 시험을 보고 미국에 와서 레지던시를 하고 싶은 분들은 아까 처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당장에 ECFMG 거기 ECFMG ORG에 회원 등록을 하세요. 그 ECFMG 서티피케이션을 통해서 USMLE 스텝 1, USMLE 스텝 2를 시험 볼 수 있는데, USMLE 스텝 1에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UWorld가 가장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ANKI, ANKI, 그 다음에 Pathoma 비디오도 굉장히 중요한 공부하는 소스가 되고, 그 다음에 Dirty Medication, 그것도 굉장히 공부하는 데 중요한 소스가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어떤 정보를 갖고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굉장히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베이직 인포메이션을 처음부터 공부하기보다는 UWorld 같은 데서 프랙티스 이그잼을 많이 공부하면 거기에서 어떤 레셔널을 찾고 거기에서 중요한 파트를 찾을 수 있다 그래요. First Aid Book도 좋지만 First Aid Book에서는 그냥 마지막에 간결 요약한 것만 보면 좋다고 하네요. 다음에 혹시나 제가 기회가 있어서 더 자세한 비디오를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일개 미국에서 그냥 간호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고 아들을 의사로 만들어서 키웠기 때문에 그쪽 분야에서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점은 가지고 있어요. 오늘 비디오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좋아요와 구독은 선물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